안녕하세요. 임수연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그간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영화들을 떠올려보면 이 분단의 현실을 다룬 영화들이 꽤나 많죠. 이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꾸준히 제작되어 왔고 그중 다수의 작품들이 흥행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남북 관계가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와 별개로 이 북한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호기심은 늘 살아있다는 방증이죠. 이와 관련해 한국 영화 속에 그려진 북한 그리고 분단의 현실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출간한 이 스크린으로 만나는 한반도, 한국 영화 속 분단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핵심 관심사는 영화 속에서 이 분단의 현실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에 상존하는 적대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 나아가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주된 문제의식이고요. 이러한 작업의 대전제는 바로 영화가 이 정치적인 미디어라는 거죠. 이 저자는 대중문화인 영화가 필연적으로 당대 대중의 신화인 주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탁월한 구조주의자 롤랑 바르트가 설파했듯 대중문화에는 동시대 대중이 지니고 있는 신화가 담지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신화는 주류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표현이죠. 영화는 대중의 주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동시대 사람들의 생각의 파편들을 읽을 수 있으며 그 파편을 통해 미래의 우리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이 반공 영화 속에 그려진 선과 악의 대립과 극단적 대결 구도는 당시 많은 대중이 받아들인 것으로 이 반공 영화가 득세했던 시기는 그러한 이념 대결이 주류였던 시대였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특정한 방향성에 의거해 북한이 묘사된 영화가 이 특정 시기에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다는 것은 당시 대중이 영화 속 북한의 재현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이 저자는 영화 속에서 분단이 어떻게 재현돼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저자는 2000년대 이후의 영화들 가운데 분단과 전쟁을 소재로 삼은 영화들을 엄선하여 다음에 6개 테마로 구분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1장, 이 분단의 냉혹함과 비극적 죽음. 2장, 생계형 간첩, 이념의 종말. 3장, 남북 남녀의 비극적 사랑. 4장, 얼굴의 흉터와 비극의 시작. 5장, 꽃미남으로 재현된 북한. 6장, 형제의 한민족 메타포. 그럼 각 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장, 분단의 냉혹함과 비극적 죽음. 1장에서는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만들어진 북한을 다룬 초기 영화들인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웰컴 투 동막골이 사례로 제시되고 있어요. 이 세 영화의 공통점은 바로 주요 등장인물들이 모두 죽는다는 것이죠. 쉬리의 경우 북한은 총뿌리를 겨눈 적대자이자 언젠가는 위협이 될 세력입니다. 따라서 북에서 내려온 테러리스트 연인은 사랑하지만 죽음으로 이별을 고해야 할 존재로 그려지죠.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북한은 우리와 한민족이고 형제지만 여전히 위험한 적국입니다. 따라서 이들과 만나면 죽어야 하는데 이는 냉혹한 분단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웰컴 투 동막골에서는 이 민족 공동체인 남한과 북한의 병사들이 민족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두 함께 죽습니다. 이 저자는 분단의 냉혹함이나 넘을 수 없는 분단 상황, 분단에 내재한 공포와 두려움을 드러내기 위해 죽음을 활용하고 이 민족주의를 지키기 위해 죽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2장, 생계형 간첩, 이념의 종말. 2장에서는 간첩 리철진, 그녀를 모르면 간첩, 스파이 파파, 간첩을 사례로 분석하고 있어요.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생계형 간첩 또는 생활형 간첩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이러한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은 이념 대결이 사실상 끝났음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 이념으로는 더 이상
인민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이 무너진 소련을 통해, 그리고 북한의 식량난을 통해 남한 사람들은 알게 됐죠. 따라서 이념형 간첩을 그린 진지한 영화는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됐고, 또한 IMF 구제금융을 겪으면서 남한 사람들만 살기 힘든 게 아니라 이 고정 간첩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기이한 발상이 관객들의 흥미를 끌게 됐다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영화들 모두 코미디 장르라는 거죠. 이 저자에 따르면 코미디는 안전한 장르예요. 직설화법이 아니라 간접화법이기 때문이죠.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제현은 부담스러운 소지이기 때문에 이 코미디 장르를 통해 좀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3장, 남북 남녀의 비극적 사랑. 3장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남녀의 로맨스를 다루고 있는 네 영화, 인샬라, 이중 간첩, 적과의 동침, 동창생을 사례로 분석하고 있어요. 네 영화의 공통점은 이 남한과 북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름답게 그려지지만 끝내 좌절돼 버린다는 거죠. 인샬라는 이 남한의 비수교국인 알제리를 배경으로 위험에 처한 남한 여성을 전투 임무 때문에 파견된 북한 남성이 도와주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로, 사막을 횡단해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착한 여성이 이 북한 남성과 헤어져 남한으로 돌아오는 이별로 끝을 맺죠. 이중 간첩은 이 북한과 남한 모두에서 버림받은 남녀가 제3국으로 도피해 살아가는 이야기로, 이 남자 주인공이 브라질까지 쫓아온 자객에게 암살당하며 비극적 결말을 맺죠. 이 적과의 동침은 한국전쟁 시기 해방 전 만주에서 만난 적이 있던 인민군 장교와 남한 처녀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로, 이들이 인민군과 연합군의 총에 사살되며 비극적으로 끝나죠. 이 동창생은 서울에 침투한 10대의 북한 간첩이 여동생과 같은 이름을 가진 여학생을 도와주다가 서로 좋아하게 되는 스토리로, 이 간첩이 여성을 구한 뒤 사살되면서 슬프게 막을 내리죠. 이 남한과 북한의 남녀가 만나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영화에서만 가능한 얘기고, 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이 상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저자는 남북 남녀의 사랑 이야기는 분단된 한반도의 통합과 통일에 대한 영원의 발로이거나 메타포라는 점을 지적하죠. 4장, 얼굴의 흉터와 비극의 시작. 4장에서는 이 태극기 휘날리며 포화 속으로 고지전, 이렇게 세 영화가 사례로 분석됩니다. 이 세 영화들의 공통점은 이 주연급인 인민군 병사가 죽을 때 악을 응징한 선의 승리라는 극적 쾌감보다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영화들이라는 거죠. 재밌게도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민군의 얼굴에 이 흉터가 새겨져 있다는 공통점 역시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러한 흉터는 북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반영하는 동시에 여전히 존재하는 어쩔 수 없는 경계를 반영한다고 저자는 분석하죠. 처음부터 그들이 죽을 운명임을 드러내는 낙인이자 복선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암묵적인 기대는 관객의 몰입을 지속시키는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저자는 지적합니다. 또한 결말부에서 그들이 죽는다는 것은 쉽게 가까워질 수 없는 남과 북의 거리감을 적절히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5장, 꽃미남으로 재현된 북한. 5장에서는 이 소위 꽃미남 북한 사람이 등장하는 네 작품, 베를린, 은밀하게 위대하게, 용의자, 백두산이 사례로 분석됩니다. 이 사실 북한 요원이나 간첩이 매력적인 인물로 그려졌다고 해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는 않죠. 이 북한을 이탈한 이들로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결국 죽거나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은 이 북한의 체제 때문인데요. 이 북한의 체제로 인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관객들은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영화들에서는 이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를 긍정적으로 그릴 뿐 북한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우리 안에 이 북한에 대한 공포감이 반영돼 있죠. 이러한 영화적 설정은
통일을 지향해야 할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6장 형제의 한민족 메타포.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의형제, 공조, 강철비 이렇게 세 영화가 사례로 분석됩니다. 이 세 편의 영화에서는 공이 남한 요원이 형이고 북한 요원이 동생으로 그려지죠. 민주주의가 발달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보장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해 부를 누릴 기회가 많은 남한이 형 역할을 맡고 이 전통적 가치인 가족이나 공동체를 위해 인내하고 희생하는 정신을 아직 간직하고 있는 북한이 동생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이러한 메타포에는 이 남한의 제도와 부를 중심으로 하면서 북한의 전통적인 가족의 공동체주의 등 이 전통적인 정신과 융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통일의 방향이라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죠. 저자는 이처럼 6개의 테마를 통해 분단 영화의 메타포와 의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어요.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 북한과 분단에 대한 이 대중의 심리를 영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분단 영화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분단 영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분단 영화가 이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진솔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분단과 전쟁, 반목과 대립을 넘어 평화, 더 나아가 통일을 지향하게 한다는 거죠. 이 분단 영화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단 때문에 발생한 아픔을 직시하거나 외세의 대립장이 된 현실을 고통스러워하거나 이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독재의 핍박에 힘겨워하거나 적어도 이 분단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현실에 가슴 아파하는 이들을 영화 속에 재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단을 넘어 평화를 지향하는 마음이 생길 것임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모든 분단 영화는 분단을 넘어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저자는 책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영화가 시대의 주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특히 분단 영화의 경우 단지 예술 작품으로서만이 아니라 대중의 보편적인 인식과 공감대를 반영하는 이 정치적인 성격을 띈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이전의 분단 영화나 드라마 관람 경험을 돌이켜보세요. 앞서 언급한 영화들이나 비교적 최근 작품들인 이 드라마 아이리스 시리즈, 넷플릭스 종이의 집, 영화 공조2, 645 등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중 특히 공감 가고 특별히 와닿았던 영화가 있으신가요?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영화를 보면 좀 더 새롭고 풍부한 견지에서 해석하고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화 속 메타포와 그 의미에 대해서 나만의 분석과 생각을 정립해보는 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작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고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 청사진을 그려보는 생각의 기회를 열어줄 겁니다. 영화는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미래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대해 분명히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어 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고 모두의 힘을 합쳐 이상을 현실로 실현해 나가는 거겠죠.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생각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을 직접 읽어보고 싶으신가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료마당, 발간자료 이용 문의, 발간자료 요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이 도서를 신청해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의미 있고 즐거운 독서 시간 보내세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임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